저는 여기서 진료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독자분들이 한 번씩 오세요. 마치 현피하러 오시고 와가지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너무 감사한 분도 있고 추궁하듯이 질문을 쏟아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댓글에 달 이야기들을 얼굴 직접 보고 막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좋으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백림통증학과 임대환입니다. 저는 한백님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무협소설 작가고요. 2022년 현재 19년차 작가입니다. 원래 무협소설이라고 하면은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세대로서 작가를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1세대라고 하는 거는 저를 비롯한 아재들이 옛날에 대여점이나 뭐 만화방 이런 데서 대여를 해갖고 봤던 무협지라고 불리는 그런 소설들을 쓰던 작가들. 진짜 옛날 대여점 책들은 이렇게 세로로 읽는 책들도 있었어요. 지금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중국 작가들 책들이 번역이 돼갖고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영웅문 시리즈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무협이란 세계를 접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당시에는 굉장히 뭐 폭력과 성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그래서 뭐 소설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말초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잡지 연재 같은 이제 느낌이라고 해서 좀 낮춰 부르는 식의 호칭이 무협지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래도 이 작가로서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계셨던 선배 작가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협지라 부르지 말고 무협소설이라 부르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만큼 어떻게 보면 무협소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2세대 작가라고 불리는 분들이 단순하게 말초적인 액션에 치중되어 있던 글이 문학적인 서정성을 띠기 시작한 시대예요. 대신에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무협소설을 재미로만 보는 분들은 보기 어려워하고 읽기 어려워하던 그런 글들인데, 이 시절 글에 심취되었던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했던 거를 하게 됐던 건데, 그 세대가 이제 3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인터넷이 보급되어서 인터넷에서 연재가 더 익숙해진, 저는 그런 이제 3세대의 말기쯤 되는 작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출판사에다가 내 글을 보내면은 거기에 계신 편집자나 이런 분들이 내 책을 읽어보고 그게 괜찮으면 책으로 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원고를 투고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안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 썼던 원고들을 여러 출판사에 보냈을 때는 아무 데서도 응답이 없었고, 조회수가 5천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많은 출판사들이 다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투고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어떻게 운 좋게 조회수가 잘 나오고 해가지고 뭐 출판을 하게 되고 작가가 됐는데, 이제 뭐 작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 다 쓰듯이 쓰면 그냥 원 오브 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다른 사람이랑 달라야, 지금 다들 비슷하게 쓰고 있고 비슷하게 배운 대로 쓰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비슷하게 썼는데 누구는 조회수가 이렇고 누구는 조회수가 적고 뭐 이런 차이들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리 뭐 읽고 어떻게 분석을 해봐도 잘 해답을 얻기가 힘들 거예요. 저희가 직접 뭔가 다른 시도도 해보고 이럴 때 확실하게 좀 느끼실 텐데, 그런 어떤 특이한 방식은 제껴두고라도 오늘 완전 기본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많은 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을 해요. 이거 될 것 같아. 이거 다른 사람이 다뤄본 적 없어. 나만 하는 거야. 근데 꽤 보편적이고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재밌어 할 것 같아. 이런 막 기발하고 특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쭉 끝까지 유지가 되느냐? 대부분 그러지 못하거든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서 1, 2권 너무 재밌어요. 막 처음 부분 막 흐름력 막 있고 막 너무 재밌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뻔해지고 결말 흐지부지하고 고만고만한 그런 작품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초창기에 어떻게 풀어갈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낼 수 있는 최선의 결말을 생각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오는
아주 멋진 결말을 먼저 구상을 하고 그 내가 생각했던 기발한 무언가를 통해 갖고 뽑을 수 있는 최고로 여운이 남고 최고로 멋있는 결말을 먼저 쓴 다음에 그러면 그 결말이 만들어지려면은 그 결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전에 대형 사건 사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위에 그 사건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어울리는 캐릭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주인공을 뽑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공이 이 기발한 아이디어에 기발한 결말로 가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어떤 사연과 어떤 캐릭터와 어떤 일들을 겪어야 이 기발한 결말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은 전체적인 일관성이 흐트러지지가 않고 그 글을 쭉 힘있게 끌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초보 작가들이나 이제 막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구상 방법이 어떨까라고 이제 뭐 아이디어로 하나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쓰고 있을 뿐이고 저는 이렇게 써갖고 돈을 꽤 많이 벌었을 뿐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쓰는 것가 한 가지 방법이다 정도인 거고